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처럼 아득한 옛날에는 피임을 어떻게 했을까요? 별자리 운세라도 보고 피임했을까요? 글쎄요. 반은 맞았습니다. 바로 콘돔이죠. 콘돔의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말 오래됐죠. 동물의 방광부터 현대 라텍스까지 콘돔은 흥미로운 변천사를 거쳐왔습니다. 콘돔은 원치 않는 임신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적 해방의 상징이자 안전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위한 필수품이기도 하죠. 콘돔을 소재로 한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죠.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여정은 고대 이집트의 먼지 쌓인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재료로 만들어진 초기 피임 도구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피임은 박해와 편견에 직면하여 중세 유럽의 험난한 길을 헤쳐나갑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양의 창자를 다루는 사람들부터 20세기 고무혁명가들까지 피임 제조의 성우자들을 만나보세요. 현대에 이르러 피임이 어떻게 성적 해방과 책임의 상징으로 establish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신화를 폭로하고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대중문화에서 콘돔의 큰 발자취를 드러낼 것입니다. 역사 애호가, 과학광 또는 단순히 호기심 많은 사람이든 계몽적이고 재미있고 약간 충격적인 경험을 준비하세요. 콘돔이라고 하면 얇고 돌돌 말린 고무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의 피임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물의 방광, 창자, 리넨, 천, 기름을 먹인 명주 등을 사용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와의 특별한 밤을 위한 준비되셨나요? 여러 번 사용 가능하고 자연 분해되는 양의 창자 콘돔을 소개합니다. 라고 외치며 파는 모습을요.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죠. 하지만 그들의 창의력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대 콘돔은 단순히 임신 예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령이나 질병을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성병보다 악령에 씌이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콘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곳은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피라미드, 파라오, 그리고 콘돔까지도 존재했던 곳이죠. 고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성관계 시 안전을 위한 방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쉽게 썩는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고대 이집트 콘돔이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흔적들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벽화나 그림들을 보면 남성들이 아마포와 같은 천으로 만든 것을 성기에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천 조각들이 피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산의 신을 숭배했던 사회였던 만큼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고대 이집트인들만 피임을 위해 노력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거북이 등껍질이나 동물 뿔로 만든 피임 기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글쎄요, 사용하기가 꽤 불편했을 것 같지 않나요? 놀랍게도 로마 시대 군인들은 전투 후 적의 방광을 전리품이자 일종의 피임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피임이라는 것이 단순히 임신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종교적 의식,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과시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는 인류의 창의성과 안전하고 즐거운 사랑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세시대, 때로는 암흑시대라고도 불리는 이 시대는 성에 대한 진보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시대였기에 모든 결혼식에서 콘돔을 나눠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피임에 대한 모든 형태는 완전히 금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섹스를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은 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기록은 부족하지만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원치 않는 임신과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약초, 물약 그리고 비밀스러운 주문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대로 전해지는 민간 피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세기에 이르러 유럽 인구의 상당 부분을 휩쓸어버린 무서운 질병,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흑사병은 끔찍했지만 흥미롭게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 훨씬 더 잘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 말입니다. 갑자기 질병 예방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염병과 성병의 연관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생과 질병 예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나면서 피임법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면 원치 않는 임신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500년 정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가브리엘 팔로피우스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여성의 생식 기관에 대한 연구로 더 유명하죠. 나팔관이라고 들어보셨죠? 하지만 팔로피우스는 남성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1564년 그는 아마 천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일종의 덮개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 덮개가 매독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독은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무서운 성병이었죠. 이 덮개는 약물에 담갔다가 리본으로 묶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콘돔 형태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팔로피우스의 발명품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가 제시했던 약물도 그리 향긋하거나 맛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게다가 아마포가 실제로 세균을 차단할 수 있었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노력과 시도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중세 시대를 지나 유럽이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문화와 지성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주 느리게 말이죠. 콘돔은 여전히 금기시되는 물건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상류층 사이에서는 일종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양창자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이나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진 아름답고 정교하게 장식된 콘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고급 속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사회적 계층 구조가 매우 뚜렷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물건들은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콘돔은 여전히 낯선 물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에서 콘돔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성과 피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8세기는 매춘과 매독이 둘 다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안전한 즐거움이라고 할 순 없었죠. 여러분께 양의 창자로 만든 초기 콘돔을 소개합니다. 지금 혐오스럽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 콘돔이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더 얇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척 후 재사용도 가능했습니다. 18세기 버전의 다회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게 느꼈을 겁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자기야, 이게 뭐야? 약 냄새가 좀 나네. 그래도 최소한 매독은 안 걸리잖아. 홍등가 콘돔의 부상입니다. 이 동물 내장 콘돔은 영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술집, 이발소, 심지어 기생집에서도 판매되었습니다. 춘둠스라는 재밌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죠. 18세기의 은어는 정말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기생집에서 콘돔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성노동자들이 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찍부터 콘돔을 사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병 예방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모두가 콘돔의 보급을 방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콘돔이 문란함을 조장하고 결혼의 순결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같지 않나요? 세상은 변했지만 또 변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사용 가능해서 후회스러운 것으로
가죽 콘돔은 인기는 있었지만 단점도 많았습니다. 우선 가격이 비쌌고 제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시 사용하려면 매번 꼼꼼하게 씻고 말리고 기름까지 발라야 했습니다. 그다지 성관계를 위한 분위기를 돋우는 물건은 아니었죠. 게다가 신뢰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죽 콘돔은 잘 찢어지고 색이 쉽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어땠을까요? 현대적인 위생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이었으니 그다지 위생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효과적이고 편리한 피임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바로 고무 콘돔이라는 혁명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무가 가져온 구원, 19세기가 도래하면서 모든 것을 바꿀 새로운 발명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고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하는 기술이었죠.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바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찰스 구시어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 구시어 타이어의 창립자입니다. 이렇게 가공된 고무는 튼튼하고 탄력적이며 무엇보다 방수 기능이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곧 타이어와 방수 코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이 놀라운 소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고무 콘돔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는 성 건강의 역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초기 고무 콘돔은 그리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두껍고 뻣뻣하고 고무 냄새도 났습니다. 하지만 물이 새는 양의 창자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네, 바로 대중을 위한 콘돔입니다. 초창기 고무 콘돔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큰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피임 도구를 저렴하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물 내장이나 값비싼 실크 피임 도구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고무 콘돔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혁신적인 피임 방법이었습니다. 콘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로 콘돔 마케팅이죠. 이렇게 시작된 콘돔 광고는 재미있고 때로는 황당하기까지 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즐거움의 대가 낮아지다. 초기 콘돔 광고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련되고 매혹적인 광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무 제품이나 위생용품과 같은 평범한 물건의 광고에 은밀하게 삽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고무 콘돔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생산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도 낮아져 콘돔은 이전보다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의 증가는 사회 정의와 여성의 권리를 위한 진보적인 운동의 부상과 일치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과 위험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목격한 초기 산하 제한 운동가들은 여성의 해방 도구로서 콘돔을 받아들였습니다. 금기시되던 것에서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20세기 초 콘돔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때는 은밀하게 감춰졌던 콘돔은 점차 정부, 보건기관, 그리고 광고 업계까지 받아들이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은 이러한 변화에 예상치 못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집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성병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곧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군인들에게 콘돔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도덕적인 메시지와 함께였지만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1960년대 성해방 운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피임약의 등장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재생산권에 대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임약은 성병을 예방할 수 없었고 자유로운 성생활과 함께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졌습니다. 콘돔이 확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두껍고 냄새나는 고무 콘돔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라텍스 콘돔의 등장으로 더욱 얇고 강력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콘돔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콘돔 제조사들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향, 두께는 물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야광 콘돔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음악이 나오는 콘돔도 있습니다. 이제 콘돔은 편의점에서부터 대형마트까지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콘돔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콘돔을 더 편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보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날 콘돔은 단순히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 예방을 위한 도구를 넘어섰습니다. 성 건강에 대한 책임감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상징합니다. 성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리 능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은 콘돔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인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광고판에서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콘돔은 생명을 구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성병 확산을 줄이며 개인의 성 건강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거에는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콘돔은 이제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무의 혁명입니다. 양의 창제에서 매끄러운 라텍스까지 콘돔은 정말 먼 길을 왔습니다. 전쟁과 혁명을 겪으며 악마로 낙인 찍히고 금지되었던 시대, 컴스토크 법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콘돔은 끊임없이 진화하여 성적 해방과 책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독창성과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의 증거입니다. 이 작지만 놀라운 발명품을 보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사회적 진보의 상징이며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콘돔의 미래를 내다보면 혁신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래핀 및 하이드로겔과 같은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여 더 얇고 강하고 편안한 콘돔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건강과 생식 능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콘돔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고대 피임 도구부터 미래형 기술에 이르기까지 콘돔은 더 나은 보호와 즐거움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콘돔을 둘러싼 대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금기 시되었던 주제에서 벗어나 성 건강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낙인은 사라지고 더 건강한 관계가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계획, 질병 예방 또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든 콘돔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작은 피임 도구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성 건강과 자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엔드 스크린. 좋아요, 구독, 공유